라디오 1호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PD입니다. 지난주 1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래세원의 김정태 팀장님과 좀 2부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태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실 반갑네요. 녹음 뭐 계속 이어서 이 스튜디오가 물도 반입이 안 돼서 지금 없어서 네, 약간 네. 좀 목이 뻑뻑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잘 같이 녹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예전 네. 과거 이야기를 좀 했다면 좀 현재 이야기 또 책 이야기 좀 저희가 네, 오늘 좀 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래서원에서 그 기획과 마케팅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출판 쪽 일은 어떻게 좀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 노동자, 네, 흔히 신학을 말하는 하셨고, 예. 네. 전도사로서 있었는데 이게 전도사로 이제 사실 생계 꾸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것만 쉽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좀 이제 갑자기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생계를 어떻게든 꾸려야 되겠다. 사실 갑자기 찾아올 수밖에 네,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려면 일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일과 사역을 같이 하려고 찾던 중에 이제 기독교 출판 쪽을 좀 두드리게 됐어요. 네. 네, 엄청 떨어졌죠. 네. 이력서 막 수십 통을 썼는데 막 거의 다 떨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세계에서 출판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약간 이제 모 출판사가 있는데 문턱이 아주 낮은 네. 거기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좀 출판 쪽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이 출판 사관학교라는 말이 이제 뭐랄까 진짜 사람들을 양성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네. 문턱이 낮아서 네. 아 그래요? 네, 문턱이 낮고 많이 네. 바뀌고 네, 너무 많이 정보를 흘리면 안 되는데 무슨 출판사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 예. 제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사실 전임 목회자가 되기 전에 보통 뭐 신학생들이 네. 주로 이제 밟는 코스인데 파트 사역으로 네. 이제 교육 전도사 뭐 이런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이제 뭐 학교 졸업해도 사실 바로 이렇게 전임으로 가는 게 요즘 또 워낙 쉽지 않다 어렵죠. 보니까 네.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네, 네. 네. 요즘 이제 뭐 이중직이다 이런 이야기 막 네. 그런 이야기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지금은 사실 그 단어도 좀 올드한 네.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해야죠. 뭐 그렇죠. 저희가. 네. 네.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한 횟수로는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도. 어쩌다가 5년 넘으면 오래 한 겁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건 꼭 어느 한 직장이라기보다는 한 직군에서? 분야라고 네.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고충도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좀 취향이 맞으면 아까 네. 일부에서 덕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동기부여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엄청나게 열중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반동도 좀 크긴 한데 네. 제가 만약에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 일이 의미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기면 또는 그런 책을 출간하게 되면은 텐션이 엄청 높아져서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쑤시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모든 책들이 제가 좋아하는 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온도차를 경험할 때 너무 좀 괴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책이 그게 저희 책이든 다른 출판사 책이든 간에 시장에서 좀 외면받을 때 너무 좀 안타깝고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인데 네. 또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는데 또 이제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들을 볼 때 네. 그렇죠. 안타까움과 슬픔을 좀 많이 느낍니다. 저는 물론 출판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출판계 분들의 어떤 고충, 애로사항, 또 힘듦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창고 네, 얘기가 창고, 나오는 거, 네. 재고와 그 창고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떤 유통이 있어서 다른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거야 네. 뭐 어떻게든 폐기가 되는데 책은 사실 자리는 엄청 차지하는데 네. 그 보관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렇죠, 진짜 네.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책에 사실 책 가격에 물류비랑 보관비가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로맨스는 별책 부록이라는 드라마가 알아요. 네, 인기였는데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판타지지만 네, 현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지만 몇 가지 되게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출간되고 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책을 바로 폐기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그 폐지사나 이런 쪽으로 아주 다 폐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리얼리티가 넘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계는 이제 워낙에 좀 시장이 좀 작고 책들을 좀 오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 구간이 다시 이제 판매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일반 출판 쪽에서는 이제 그 타이밍 뜨는 타이밍을 지나버리면 그걸 가지고 있는 물류비보다 그 책을 폐기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그렇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네, 많이 이렇게 물량도 아무래도 좀 다를 테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책을 그냥 보관하면서 야금야금 소화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빨리 없애고. 폐기하는 게 슬프네요, 진짜. 너무 슬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출판계 있으면서 제일 또 재밌었던 그 즐거웠던 기억은 이제 독자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네. 사실 그런 마케터 분들하고 제가 좀 대화를 해보면 그런 즐거움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그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이 책에 담긴 애정과 그런 것들을 담아서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을 독자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그런 이제 순간은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네, 시간들이죠. 그리고 이제 팀장님의 그 여러 활동 중에 SNS를 통해서 보는 활동 네. 중에 제가 또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지점은 그 동료 기독출판사 마케터 분들과 함께 하시는 리뷰 레인저를 또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원래는 이제 7, 8년 그 기독 출판계 7, 8년 마케터 또래들이 한번 우리가 책을 읽어보자. 우리가 다루는 이 책의 물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반성에서 같이 좀 본인들이 나온 책들을 읽고 서로 나누고 약간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끼어달라고 들이댔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받아주셔서 약간 그런 리뷰 레인저라는 5명의 약간 후레쉬맨 같은 느낌으로 그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위기 의식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더 이상은 예전에는 다른 출판사는 경쟁사보다 좀 더 다른 책을 좀 더 빠르게 그 좋은 책을 선점해야 된다는 약간 그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시장이 너무 쪼그라들어 버린 나머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공생하지 않으면은 아예 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라도 좀 모여서 협력하고 우리 책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출판사들도 같이 좀 소개하고 알릴 수 있도록 좀 이런 모임을 가져보자 해서 시작한 게 리뷰 레인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고 또 그런데 쉽게 말하면 혼자서는 버티기 힘드니까 네네. 연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 패러다임이라면 경쟁사잖아요. 사실 회사는 어쨌든 이윤이 나와야 되고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연대이고 협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는 다 같이 죽게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이제 손을 잡은 건데 굉장히 의미 있고 보기 좋은 시도인 것 같다는 저도 그냥 뭐 약간 멀리 볼 수 있지만 곁에서 보자면 되게 좋게 받아들여졌었고 언론에도 막 소개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쁘면서도 약간 슬픈 일인데 왜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단할 게 없는 모임인데 그게 언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언론이 그 기독교 언론이긴 하지만 주목할 정도로 정말 뭔가가 없다는 시장 안에 그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함께 모여서 그 책을 연구하고 책에 대한 이제 짧은 단평들을 같이 내고 그 책을 어떻게 하면 더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케팅적인 측면을 같이 연구하는 그러니까 연구회 같은 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이전에 나왔던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그 모임에서 같이 마케팅 포인트를 얘기를 하다가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데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2쇄부터 넣으면 그 독자들이 좀 더 도움을 많이 받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2세부터는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넣고 약간 집단지성이 발휘된 건가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모임이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긴 해도 그 안에서 같이 만나고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어떤 제한 없이 계속 의견을 나누면 그 안에서 뭔가 생겨나고 건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약간 그러네요. 네, 그런 가벼운 모임 네네네. 네, 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가벼운 모임이라고는 하셨지만 일단은 뭐 가볍고 뭐 가벼움의 어떤 그 정도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시도되어지고 네. 어떤 면으로든 그것이 결과가 보여진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관성대로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보다 저도 약간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관성적으로 막 하고 싶지는 네.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새로운 시도라는 게 네. 괜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네, 네. 아, 이거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이렇게 너무 이게 잘 될까? 막 이런 네. 뭔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시도를 했고 네. 그걸 통해서 좀 네. 결과까지 그래도 좀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서 리뷰레인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셔서 지금 문득 떠올라진 건데 리뷰레인저도 파워레인저 네,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일본 아, 일본 문화 그러네요. 덕질에서 비롯된 건가요? 그 이제 알겠습니다. 그 토기장이 고태석 팀장님이 네. 아이디어를 그 일본에 있는 그 음식 체인점들이 네. 약간 장난처럼 시작한 약간 협력 이벤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다른 출판사지만 같이 협력한다는 느낌에서 이런 거를 채용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셨었거든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일반이든 기독교든 출판 시장은 늘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요즘 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네네. 아마도 좀 뭐 이래저래 저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려움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좀 또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지. 최근 들어 느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독자의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네. 독자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사실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너무 좁고 네. 바운더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좀 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좀 이게 뭔가 흐름이 보이는 건데 일단 이게 너무 좁다 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독자를 더 그 네.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독자 좀 만나고 싶고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필이면 또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렇죠.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의치가 않고 그렇군요. 네. 줌이나 뭐 다른 어떤 온라인으로는 확실히 좀 알기 힘든 그런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온라인도 하루 이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 익숙해졌다는 것과 그 온라인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요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출판에 있어서 마케터의 강점이 그러니까 숫자나 데이터를 넘어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라던가 현장에서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케터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는 게 좀 아쉽죠. 그렇죠. 네. 어떤 예를 들어 북토크를 하더라도 막 100명, 200명 막 초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소수분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지나가는 식으로라 이야기도 되게 사실 울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렇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어쨌든 이 기독교 계통에서 직업을 쭉 이어온 사람으로서도 좀 결은 다를 수 있고 분야가 일단 좀 다르긴 한 전 출판계는 아니긴 하지만 저도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거든요. 소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복음주의라는 말도 이제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단어긴 해요. 뭐 다 개나 죄송합니다. 아무나 다 그냥 일단 복음주의라고 말하고 거기서 어떤 복음주의냐 그렇죠. 이게 막 설명하는데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사실. 이제 뭐 이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어떤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도 있지만
뭐랄까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일하던 전 직장의 그 선교단체는 아주 한국에 좀 뭐 규모가 있는 대표적인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선교단체거든요. 대학생 선교단체였는데, 근데 진짜 뭐랄까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당시 종사자였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네. 이야기고요. 네, 이걸 어떤 네. 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이제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떤 역동성을 추구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예를 들자면 제 직장도 그렇고 제 성향도 그렇고 그 몇 년 전 제 전 직장에 있을 당시와 굉장히 사고나 세계관이나 뭐 그런 그게 좀 다 달라졌거든요. 네. 많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저 역시 뭐 아주 사소한 계기 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다못해 어떤 책을 접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요,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톰 레이트그가 좀 약간 저한테 자극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신학을 한 건 아니지만 한참 그때 막 세간점 네네. 처음에 이제 제 주변 사람 중에 누가 세간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는 척하고 괜히 막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그래 뭐 새로운 건 뭐겠지 싶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책을 구해서 읽어봤죠.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네. 그 어떤 그 툴 자체, 네. 그 관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그런 걸 접하면서 조금 제 해석 방식이나 이런 작동 방식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네네. 또 텍스트를 읽어내는 제 자신이 바뀌다 보니까 음.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네네. 끊임없이 좀 의심이 들고 네. 질문을 하게 되고, 제가 전 직장에 일할 때 너 이러면 위험해? 막 이런 위험해. 얘기하시면 위험해 나왔어. 위험해. 뭐가요? 이랬는데 제가 뭐가 위험한데요? 막 이러면서 체제를 전복하고. 되게 중요한 네. 그 단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교육 교재가 있었어요. 네. 그 교재를 가지고 개정을 하는 뭐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있어요.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랄까 건드릴 수 없는 전도 도구고, 그 있어요. 대학원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의 교재가 있는데, 그냥 전 제 생각을 좀 이야기했더니 위험한데? 막 이러는 거예요. 위험하죠. 주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죠. 그때 당시인데 저는 사실 연결지도 않았고 지금과도 지금 완성형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네. 진짜 잘 모를 때였는데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당시 또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네. 젊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표현하신 독자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저 그게 너무 사실 공감이 돼요. 네. 잘 통제된 네. 어떤. 사실은 자기가 통제된지 모르는. 그렇죠. 네.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교회 혹은 특정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사고 기준과 사고와 가치 기준을 그냥 내맡겨 버리는 거잖아요. 참 아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책 한두 권만 새롭게 좀 만나게 돼도 네네. 그 어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지금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 바닥에서도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제 바운더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너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섬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섬 같고. 되게 거대한데 섬이죠. 네.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네.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해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랑 좀 하시는 고민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정말 그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정말 판매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사실은 미개척지고, 사실 정말, 거기에도 자본이 또 네.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는 곳인데, 네.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욕심도 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까지 더해지면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어쩌란 말이냐,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이런 그 긴장 사이에서
뭔가 약간 수혜적인 입장, 뭔가 더 많이 아는 쪽이 덜 아는 쪽을 막 계몽시킨다는 입장도 좀 우리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럼요. 그거 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쪽도 너무 어떤 갇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갇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만으로 그 자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약간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계몽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계몽적인지 모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이해할 수 있죠.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 상식선에서 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전혀 자기 선에서는 상식인데 전혀 수용되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하나둘 쌓이면 사실 냉소가 되고 맞습니다. 전혀 건너가고 싶지 않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상에 대한 이해는 많고 넓고 그런 옳음과 그런 맞는 것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의견들은 있지만 그 의견을 전하고 싶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스탠스를 가지게 됐는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내가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너무 좀 뭐랄까 단순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어떤 그런 작가군에서도 소위 이제 유시민 같은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물론 유시민 씨는 네, 뭐 욕을 많이 드시지만 네, 전문가들에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글의 어떤 정확성 이걸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자리는 네. 아니니까 그건 차차 하더라도 그런 어떤 뭐랄까 중간자적인 어떤 네. 그런 입장에서의 그 본인을 뭐라고 하죠? 지식 소매상.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터가 사실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물론 정확성은 기해야겠지만 맞습니다. 네. 네. 기독교라는 구조상 네. 특징상 정확성은 너무 중요하고 음. 약간 그런 바운더리를 좀 잘 지키면서 약간 엔터테이너 같은 저자나 스피커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설모님. 네, 설모. 설모. 네. 아 근데 이제 뭐 역시 그 무대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네. 여기서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작가로서의 어떤 네. 그런 어떤 포지션은 포지션. 굉장히 좀 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대중 아까 독자의 마음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중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네. 또 대중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걸 반영하는 그 민감성, 또 어떤 시대적인 그런 민감성과 감수성이 기독교 쪽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 사회생활은 고단하고 네. 네, 뭐 사는 게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좀 팀장님을 버티게 하는 동력 어떤 거세요? 그게 딱 가족이죠. 가족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역시. 네. 예, 제가 한 십수년 전만 음. 해도 그때 열정적인 저는 이제 네. 하나님 나라 뭐 어쩌고 하면서 그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아마 열변을 토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계속 갈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일상적인 자리로 많이 눈높이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붕 떴던 게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라앉고 있고 땅에 이제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업계 좋은 사람들 아까 리뷰팀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바닥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욕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여전히 업계에 많이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직 이 바닥에서 내가 남아있을 이유가 있구나. 이제 남아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언제든지 우리 목숨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어이구. 아이고, 네, 우리 자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그런 좋은 분들 덕분에 네, 계속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네.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사실 빌런들도 많지만 그렇죠. 네네. 네. 빌런이 있으면 또 그런 빌런이 있으면 또 같이 또 이렇게 네.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네. 저희가 단순히 가장이라서라기보다는 사실 그게 좀 크긴 한데 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에 굉장히 몰두하시는 40대,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있잖아요. 네네. 회사로 따지면 부장급 이상일 네, 것 같은 네. 분들 집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집에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나이를 먹고 처음에는 솔직히 저는 약간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거든요. 저도 어쨌든 뭐 목회자까지는 아니어도 성교단체 간사였으니까 뭔가 희생 이런 거에 네. 대한 파토스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땐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게 좀 당연히 되돌아보게 맞습니다. 됐고 사실은 내 삶의 근간이었는데 모든 사역 제가 경험하는 모든 사역이든 뭐 어떤 직장 직업이든 대부분 이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게 그 가족을 볼모를 잡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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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그 사람의 능력처럼 약간 되는 그런 네. 그 한국의 어떤 그런 사회 문화 네. 지금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시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중년 남성 중심의 그런 남성 중심성은 네. 아직 여전히 공고하고. 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양반 집에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물론 저도 이제 여보 미안해. 네. 우리 다 네. 공범이죠. 그렇죠. 따지고 들면 네. 사실 할 말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그 행복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직장과 사역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다니던 직장은 격주로 토요일 출근했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고 토일은 주일 그 교회 파트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금금인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미안하고 서로가 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굴레에 계속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그 연장선상에서 사역을 놨죠. 네. 네.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좀 짐작이 되고요. 네. 네.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틀에 박힌 행복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또 요즘 또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은 어떤 사고가 네. 굉장히 자유롭고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사회는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꼭 뭐 저희는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행복의 기준이 사실 진짜 자기 나름대로 명확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어떤 이제 대의와 뭐 그런 것이 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지났죠.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거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그런 시절에는 물론 겉으로 볼 때 역동성도 굉장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거품 네.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그 거품의 끝자락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세대가 저희들 아닌가. 구르기는 엄청 구르는데 네, 엄청 굴렀는데. 맨날 그 자리? 네, 남는 거 없고. 네, 뭐 네. 그냥 나이든 저희들의 네. 푸념이었고요. 네. 네, 모든 세대는 다 각자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런 책방이니까 네. 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일단은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좋아하는 책, 네.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많고 사랑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네. 만화책도 많고 다 많은데 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해졌어요. 네. 갑자기. 특히 이제 두 작가의 책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두 분 다 일본 작가세요. 오, 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소개가 안 되는 그 분야인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는 마쓰다 미리라는 분의 만화 에세이예요. 마스다밀이요. 네. 네. 숫장 시리즈라는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접한 마쓰다 미리 작품인데요. 모두가 걱정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해서 이걸 어디다 드러내고 고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되게 작은 고민들 있잖아요. 네. 그런 현대인의 걱정거리를 너무나 담담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그려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삶을 이제 평범한 삶을 풀어내는 책이 기독교 출판 쪽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사실 마쓰다 미리는
일반 출판에서는 사실 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기독교에서만 잘 모를 뿐이지. 모르죠. 네, 물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진짜 소소한 이야기에서는 네. 정말 그려내는 작가들 중에서 정말 전 탑인 것 같아요. 또 일본 작가들이 또 그런 일상성이 맞습니다. 굉장히 또 그 본인들 그 고유의 어떤 그런 네. 맛이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그렇죠. 네. 네. 또 한 권 뭐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 또 하나는 또 네. 약간 저는 이 작가는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작가예요. 요시타케 신스케. 네. 네. 보통 동화책으로 많이 소개가 됐을 텐데 네네. 이분 작품 다양한 작품 중에 저는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네. 네. 라는 책을 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 장애를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다름에 대한 이해를 네. 다른 별로 여행하는 이제 여행자를 통해서 풀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게 다르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서로를 좀 이해하게 하는데 그 방식이 강제적이지도 않고 불쾌하거나 억압적이지도 않아요. 어색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어떤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좀 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요시타케 신스케가 소개하는 이런 소통의 방식이나 이해의 방식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도 너무 쉽게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그 노트북으로 검색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 네. 그림이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림 너무 귀엽고 뭐 제가 요시타케 신스케는 신작이 나오면은 거의 알라딘이 저희가 알람을 실물도 지금 가져오셨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못 보시겠지만 알라딘이 이거는 뭐죠? 네. 있으려나 서점. 네. 이것도 이제 출판 종사자로서 너무 재밌어요. 그 예쁘다. 서점에 대한 네네네.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 정말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막 다룬 책인데 너무 재밌고요. 네. 이분 책은 꼭 어린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인용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성인들도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맞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동화 이야기 안에 좀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문득 갑자기 뭐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판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런 동화 그림책이 사실 기독교 안에 되게 네네. 임팩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떤 작가가 어떻게 이걸 그려내느냐에 네. 따라 사실 좀 다르겠지만 약간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의 창작물은 성경의 이야기나 그런 신앙적인 부분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고 또 독자층도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신앙적인 이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유익을 얻거나 뭐 교훈이 남아야 되거나 그런 책이어야 된다는 약간 양쪽의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우리의 신앙이 되게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진 않잖아요. 바르바더니 그 자기 책에서도 그 신앙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것처럼 신앙은 어떤 그런 이득이나 유익으로 잴 수 없는 그 무언가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다양한 내용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렇죠. 시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도 기독교의 언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기독교 언어, 그러니까 구사되어야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배경이 되어야 하고 그런 강박이 저도 좀 느껴지고 근데 사실 저는 뭐 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는 것 같지만 기독교적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용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유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진짜 어떤 작품으로 풀어낸다는 건 또 보통 일은 아니고 바라기로는 좀 굉장히 훨씬 젊은 층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그런 작가 몇 명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런 거 막 그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창작 집단으로 뭐 에클툰 같은 뭐 대표적이긴 하죠. 이제 대표 주자가 됐는데 또 에클툰은 색깔이 좀 있긴 있고, 하죠. 네. 저는 아까 독자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10대 독자의 마음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요새 이제 힙함이 어떤 그런 문화들을 이끌어가잖아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기독교 책을 10대와 20대에게 약간 힙한 문화로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요원한 문제인데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네네네. 힙함을 어떻게 이 책이라는 음.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는 주제가 네. 그런 계층 그런 사람들한테 음. 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음. 하나의 문화나 그 흐름이 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먼 얘기입니다. 너무 먼 얘기고. 아 근데 사실 누군가는 이 고민을 해야 네. 고민을 해야죠. 네. 그냥 녹놓고만 있을 수는 없고. 이게 참 어렵지만 뭐 신학을 덕질한다는 것도 약간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무게감을 네. 좀 내려놓고 음. 그냥 기독교이면 당연히 신학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이런 힙부심 신부심 부릴 수 있는 네, 그런 문화가 생기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좀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든지 끼워 맞추고 재단하고 이러면 나올 것도 안 나오고 네. 뭐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요. 네. 시대는 또 바뀌고 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네. 그런 스타 플레이어 난세형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흐름을 또 네. 뒤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제 모든 출판사가 내는 책들이 사실 잘 팔린 책도 있고 안 팔린 책도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경험치처럼 그런 책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 지점에서는 뭔가 돌출하는 작품이 발생한다는 약간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네. 우리가 하는 되게 안 팔리는 책들도 의미가 없지 않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네. 네네. 뒤늦게 조명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네. 네네. 이건 모르는 겁니다, 진짜. 네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묻자고 한 소리긴 하지만 저 옛날에 뭐 아우구스티니스 그런 양반들도 그렇죠. 그 동네에서는 뭐 그냥 뭐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저런 인물인지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 나름 교분들. 좀 파격적인 예를 들어야 그렇죠. 좀 웃기더라고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네. 지방 사람이죠. 아 그럼요. 네. 뭐 어디 와서 지금 명함을 드리고 유교 몰라 유교? 공자 짱 이런 네,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자 이제 이쯤에서 네. 자 이제 이래선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네. 좀 이래선 어떤 출판사인가요? 네, 이제 저희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성경 신학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전문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성경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서 본문의 이해를 돕는 책들을 이제 출간해서 독자분들의 이제 공감과 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약간 움찔하셨는데? 네, 움찔. 그냥 밀고 나가세요.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계시 종교라고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고등 종교에는 경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근간이 계시, 곧 경전인 성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장벽을 낮추는 그리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경신학과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과 같은 이제 신학의 제 분야,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는 꽤 전통이 있는 출판사고요. 네. 네, 그럼요. 네. 저도 이제 청년 대학생 시절 그 무렵에 이제 딱 그 등장이 네, 기억이 맞습니다. 네. 등장했던 약간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뭐 아까도 저희가 뭐 기독 출판 어려움 이런 얘기도 나눴지만 이만큼 버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쨌든 이렇게 전통 있는 출판사들이 계속 남아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이래서 하여튼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문을 안 닫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올드한 단어를 썼지만 건승. 건승. 네, 저도 늙은 사람이라서.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 저희 일요 책방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네, 도움됩니다. 그래도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이번에 이래서원에서 나오는 책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요. 제가 또 팀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래서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좀 소개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좀 어떤 책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신간들이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먼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도 30% 이길 순 없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오늘 출간됐습니다. 오늘 창고에서 바로 가져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네,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인데요.
저희 베스트 저자인 이제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의 이제 3년 만에 신간입니다. 네. 네. 이제 최영삼 교수님은 이제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과 이신칭이 중심의 이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네. 이제 공동서신의 새 관점이라는 좀 특별한 관점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라던가 그런 쪽에 매몰돼 있어서 그런 복음의 본질이라던가 삶에서 윤리적 실천 그리고 또 사회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약하고 좀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현실에서 좀 일깨워주는 책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갑작스럽게 우리가 교회가 근본적인 도전에 좀 직면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요한이 말하는 신과의 관계, 교제 안에서 코이노니아 안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고요. 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가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네, 이런 질문도 던지는 잠옷 좀 진지한 책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최영삼 교수님의 그런 책들을 좀 접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 좀 뭐 이렇게 이신칭이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네. 과하게 몰두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좀 있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관념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반면 그래도 좀 나름의 관점에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으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도 좀 네. 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 좋은 저자라고 저도 늘 생각했던 네. 분이시고요. 이번에 3년 만에 나온 책이라고요? 네, 네. 오랜만에 좀 책을 쓰셨네요. 네, 네. 그 교수님이 항상 책을 쓰실 때 그런 패턴이 있으세요. 논문을 먼저 쓰고 그 논문을 가지고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한 두세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내용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원고를 쓰시거든요. 그건 몰랐네요. 제가. 네. 그래서 책이 좀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교수님들이 좀 아카데믹하게 몰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중요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뭐랄까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대중적인 시도도 함께 해주시는 거 사실 너무 좋죠.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좋은 루틴을 네, 네. 가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용도 되게 계속 완성되어 가고 또 그 안에서 그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그런 문제의식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약간 내용과 실천이 같이 어울리는 네, 좋은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요한 일서를 중심으로 좀 풀어주신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은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공동 서신 뭐 이런 잘 좀 약간 선이 네. 좀 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요한일서는 좀 나은데 그죠? 그 최영상 교수님이 이제 그 책 앞서 출간한 책 안에서 강조하시는 게 네. 원래는 공동서신이 사도행전 앞에 배열됐다고 해요. 어허. 정경적인 순서 안에서 네. 그런 이 두 책이 공동서신과 바울의 서신들이 대립하는 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울이 속한 약간 안디옥 쪽의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전통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의 전통이 서로 균형 잡혀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정경 안에 포함된 것이고 원래는 이제 그 균형 있게 읽는 전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 전통을 잃어버렸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네,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네. 생각해 보면 그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뭐 이신칭이와 바울 서신과 네네. 대칭된다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 사실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 따지면 그렇게 된 역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뭐 길어야 지금 500~600년인데 네, 그 정도밖에 안 600년 정도인데 그 전에 이 네.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을 좀 다시 새롭게 좀 보는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책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책은 지금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네. 약간 좀 네, 자신감이 좀 더 커지신 것 같은데. 뿜뿜뿜뿜 올라. 근데 저도 이 책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실 되게 고무 찬양 제발 죄송합니다. 되게 이 책을 보면서 좀 힘을 얻는데요. 데이비드 드실바의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미국 IVP에서 일주일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예루살렘 멸망 후 일주일, 또는 이제
그 로마 군단장으로 백부장으로 살아본 일주일, 로마 그래요? 여성으로 살아본 오, 일주일, 그것도 몰랐네. 네, 종으로 살아본 일주일, 뭐 여러 가지 로마 1세기 당시의 배경을 그런 일주일 동안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학문적 연구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같이 만든 히스토리컬 픽션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 저희가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을 먼저 작년에 출간했었고요. 네. 그 스토리가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 최신작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을 저희가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도 반응이 좀 괜찮았죠? 예, 맞습니다. 그 네. 한참 뜨고 있을 때 코로나가 땅 터져버리는 바람에 아이쿠야, 네. 죽었는데 네. 아, 그럼에도 네. 어쨌든 좋은 책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아서. 이세를 찍자마자. 네. 이 책이 이제 그 무엇보다 당시 문화에 대해서 풍부한 배경자를 좀 담고 있어서 네네네. 또 일반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목회자들도 설교 자료용으로 쓰시기도 좋고 또 이 책은 되게 이야기로서의 구성이 좀 탄탄해요. 네. 기승전결이나 긴장 구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된 네. 그리고 마지막이 열린 결말로 끝나요. 네,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독자들의 선택을 약간 요구하는 네. 네, 그런 참여적인 결말도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면 스포일러가 당연히 되겠죠? 네네 괜찮습니다.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 안 되죠. 그 중요한데. 네, 네. 그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 아, 네. 에베소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컬 팩션이라는 네.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장르 구분인 것 같고요. 굳이 네. 하자면 네. 뭐 장르를 구분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세대 또 그 윗세대들은 은근히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익숙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배너, 네. 쿠오바디스 맞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을 사실 다 접해본 네. 세대가 분명히 저 윗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성경과 연결 지으면서 아, 저 시대의 상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스토리에 몰입해서 그냥 본 거고 감동하고 네. 말았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잘 재현해서 성서를 더 입체적으로 읽게끔 도와주는 맞습니다. 시도인 건데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은 한국어 번역으로는 요즘은 뭐 새 번역도 네.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불과 한 십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개혁 개정, 개혁 네. 한글판만 있을 때는 그냥 진짜 공자할 맹자할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진짜 그런 거였잖아요. 가라사대. 네, 그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물론 2000년 전이긴 하지만 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맞습니다. 진짜 네. 옛날 고대이긴 한데 그 시절에 굉장히 그 생생했던 어느 한 도시가 됐건 뭐 지역이 되었건 그곳에 어떤 특정 인물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담아져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결국 그걸 제대로 맛보려면 그냥 성경의 경전으로서만 네. 읽힐 때는 그게 불가능한데 네. 이런 좋은 시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책으로 이제 나타났을 때 네. 성경 옆에 두고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뭐 기왕 사랑 받은 김에 더 사랑 많이 받으면 좋겠네요. 네. 그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사에서 좀 계속 비슷한 작품도 나와서 하나의 장르로서 좀 안착하고 더 많은 분들께 소개되고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소개해 주시는 걸 듣고 좀 생긴 궁금증이긴 한데 일주일 시리즈가 혹시 계속 나오나요? 원래는 좀 계약이 더 됐는지. 원래는 저희가 로마까지 해서 약간 트릴로지로 좀 내보려고 했었는데 로마를 다른 데 가져가셨고요. 아이쿠야. 아쉽다. 네, 이제 고민입니다. 하나를 한 권 정도 더 내서 그 3부작을 마무리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적당한 저자가 있으면 외국 저자가 아니라 국내 저자의 눈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요.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한번 사실 이제 신약은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작가적 변형이 허용이 되는 분위기라면 이상하게 구약은 더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변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탄탄한 배경과 함께 팩션으로 히스토리컬 팩션으로 쓰실 수 있는 작가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구약이 또 자료가 아무래도 신약에 비해서 네. 좀 더 적은 것도 있을 거고 네. 시대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그때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완전 전성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도 엄청 많고 그렇죠. 사실. 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로마가 조금 아깝긴 하네요. 아깝긴 한데 그게 있으면 딱인데 진짜 3부작.
저는 사실 시리즈 중에서는 에베소가 제일 재밌는. 아, 네. 이게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인 것 같긴 해요. 네. 네네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소설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소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더 뭐랄까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이제 이 히스토리컬 픽션이 좀 곽강을 받았다면 이제 진짜로 픽션이 나와서 네. 아까 제가 배너를 언급했지만 사실 배너 같은 경우도 너무 그 1차원적인 기독교적 감동에 네네네. 귀결된 작품이거든요. 물론 명작이긴 한데 네네. 특히 영화적으로는 또 굉장한 그렇죠. 작품이기도 네네. 하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상상력과 물론 탄탄한 고증과 네. 뭐 이런 정확성을 기해서 소설이 좀 진짜 멋진 게 하나 네. 나왔으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막상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하긴 했는데 그 이정명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 네네. 뭐 소설로 따지면 유명한 거 뿌리 깊은 나무, 네네네. 바람의 화원 아, 네. 이거 다 드라마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원작자신데 이분이 재작년에 밤의 양들이라는 맞습니다. 2권짜리 소설을 네, 썼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최후 그 일주일간에 입성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 시간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결말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게 말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랄까 구성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구성이고 한데 근데 굉장히 힘있게 그냥 딱 치고 나가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막 기독교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강박이 없으시잖아요. 네, 없으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이 전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아쉬운 일반 독자층에서는 예수 시대의 그 배경 예루살렘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국 작가가 쓴 그게 약간 거기서 좀 약간 시큰둥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지만 저는 읽었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도 알라딘 AI가 저에게 네. 한번 추천했었던 책이어서 장바구니 잠깐 담아놨었는데 아 그래요? 구매는 하지 않았고. 네네네. 아 지금 사실 읽으면 딱 좋은 책이거든요. 네. 좀 있으면 이제 그 순환절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네네네. 다가오는데 그 시기에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 묵상을 사순절 묵상을 주는 책은 아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네.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네.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그런 묵상을 저는 끌어내는 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설명은 못하겠네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약간 소설 속의 네, 어려운 맞아요. 점이에요. 네, 네. 네. 이거는 근데 뭐 북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할 수도 없고. 아, 그러네. 이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말로 떠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까지 저는 IVP의 1세기 기독교 시리즈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앞서서 뭐 게르트 타이센의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도 좀 사랑을 받았고, 명작이죠. 네. 네. 그 더 앞에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 홍성사에서 나왔던 김성일 장로의 그런. 그 책을 네. 아세요? 그럼요, 네. 김성일 장로님 아세요? 그럼요, 네. 저희 비슷하잖아요. 사실 요즘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독자들은. 홍수구후라던가 뭐. 와,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그 한때 김성일 작가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땅끝에서 오다고 이거 네네네. 오늘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책을 하나 더 줬는데 이럴 바엔 이러면서 굴러다닐 바엔 무슨 이제 읽어봐라 줬는데 뭐야 읽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소설이 그쵸,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김성일 네, 장로님이 좀 이렇게 약간 좀 한단곡이 약간 좀 선을 넘으셨는데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소설 많이 쓰셨거든요. 맞아요. 음모론 아이고 네, 뭐 이 얘기는 안 아 괜찮아요. 네. 뭐. 음모론의 좋은 순기능 중에 하나는 약간 그런 상상력의 확대. 네네네. 네. 어떤 한 지점 파고 들어가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노아나 그런 이제 성경 등장 인물들, 니무롯이나 이런 등장 인물들을 나름대로 신선하게 해석해서 사실 그 70년대, 80년대에는 되게 허용되지 않은 상상력인데 되게 독특한 네, 작가세요. 용감하게 나온 네, 것도. 맞아요. 홍성사가 사실 기독교 출판사이지만 원래부터는 약간 되게 일반 쪽 그런 인문학 쪽 문학 쪽 책을 많이 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좀 허용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맥락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글들 시리즈 하면서 막 그렇게 네. 나왔던 시절의 책들이 되게 좋은 게 은근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김성일 작가님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나?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계신 것 같고. 그 김성일 작가님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 그 뭐랄까 삐딱한 주인공이 어떤 영적으로 각성을 네. 하는 그 장면이 반드시 뭐 사실 소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럴 네. 수밖에 없지만 그걸 진짜 잘 쓰세요. 되게 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읽으면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앙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이제 받아들이기 쉬웠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안 보이셔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진짜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좀 과감한 작가들이 좀 네.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 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뭐 그런 약한 수준의 비평은 얼마든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장르는 다르긴 하지만 애꿀툰의 뭐였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심당원 나오는 거였는데 아니 그냥 그 뭐죠? 비혼주의자 마리아. 비혼주의자 말이야. 네네. 그냥 그거 이야기한 건데요. 애꿀툰의 그 비혼주의자 마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파장을 굉장히 일으켰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뭐 그 정도의 어떤 탄탄함과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쪽 시장에서도 화답을 했고, 네. 평론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인 뭐 소설이든 에세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겠죠. 네. 한 권 더 소개해 주시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전희준 목사님의 네.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좀 많이 회자됐어요. 네. 네. 이 책이 이제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교인들의 궁금증을 원래 유튜브 채널에서 답해 주시다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쪽에 투고를 해주셨는데 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 자체도 너무 좋아서 저희가 좀 감사하게도 저희랑 같이 좀 이제 책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다양한 교파를 분열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개혁을 위한 몸짓이라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내셨고 그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신앙 전통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걸 비평적으로 보면 사실 교단 교파의 어떤 역사는 비평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이 당연히 있고. 그럼요. 근데 이제는 좀 다른 측면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카톨릭도 그런 개신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화해의 손길을 좀 보내고 있고 이거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뭘요? 그런 종교 통합이라고 아이고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네. 또 이런 책방에 또 청취자분들의 수준은 또 그럼요.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바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겸렬이 자꾸 그럴 수 있죠. 네, 계속 화해하고 이런 서로를 이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싸움이나 분열이라는 것을 보기보다 어떤 정말 서로가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고 뭔가 그것도 선의를 의한 시작이었다는 거를 좀 우리가 그렇게 좀 본다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서로의 다름과 전통의 어떤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파 어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은근히 주워들은 건 있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정리 안 되거든요, 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가 막 파고들어서 공부하겠어. 그렇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딱 요 정도 분량으로 저희가 딱 그 틈새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딱 한눈에 보기 이런 식의 네네. 컨셉으로 딱 해주는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반응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필요한 책이었는데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쪽에 없었고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 운도 사실 실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들은 모두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출간된 새로운 책들이에요. 네. 저희가 신학이라는 분야를 좀 더 대중적인 모습으로 소개하고자 고민한 끝에 나오게 된 책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신학, 성경이라는 카테고리가 10대 청소년이나 20, 30대 여성층에 이르기까지 좀 더 폭넓게 사랑받는 요새 말로 좀 힙한 컨텐츠가 되도록 인식을 바꿔가는 게 이제 꿈이에요. 네.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러니까 뭐 크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고민 것 같긴 한데 근데 응원하고 싶네요. 네, 드래곤볼을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네. 언젠간 나타나야 하는 네. 어떤 그런 지점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네. 또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해주신다니 감사한 것 같고요.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네. 네, 진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저희 이제 이래서원의 김정태 팀장님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또 출판계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부터 해서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들, 또 이래서원에서 나온 책들 소개까지 저희가 또 쭉 이어서 달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1부까지 포함하면 꽤 긴 시간 동안 네. 같이 녹음하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건 되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뭐 그렇긴 네. 하죠. 네. 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네, 저라는 사람하고 저에게 얽힌 책의 연대기를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구나. 네. 숨어있던 내 안의 열정 막 네. 핫빛 막 네. 그런 것에 좀 놀랐고 또 책이라는 컨텐츠에 내가 애정이 참 많았구나라는 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너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기독교가 지금까지 너무 큰 이야기, 또 거대 담론 또는 성공주의적인 측면만을 다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마스다 미리의 그런 에세이 같은 일상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또 실패한 이야기, 망한 이야기가 약간 기독교 안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네. 또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또 저희 이래서원에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네. 감사하고요. 진짜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게 좀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흔쾌히 또 네. 허락해 주시고 같이 또 녹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일요책방 구독자, 네. 또 시청자, 애청자분들께 뭐 마지막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 함께 존버하시고 그럼요. 정보 중요합니다. 꼭 버티고 기다린 끝에 모두 좋은 일이 있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빨리 코로나 끝나서 네. 다들 좀 건강하게 일상으로 네. 좀 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도 빨리.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요. 네. 저희도 독자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라디오 일요책방 순수 첫 게스트로 오늘 처음 모신 이래서원의 김정태 팀장님과 1, 2부에 걸쳐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